자, 우리 전 시간에 이제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좀 보다가 끊어졌죠. 이번 시간에 대해서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에 대해서 개념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설, 독자적 부정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 부정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은 독자적인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형식적 공고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청구권은 취소 소송의 제2요구가 되는 소송 요건의 하나인 원고 적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원한 요건에 대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이 법의 문제가 심사될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부정설은 대표적으로 독자적 부정설을 근거하고 있다. 부정설의 논거는 뭐냐? 논거는 우리가 논점이 있어야 되겠죠. 부정하는 논거. 재량의 하자는 실체적인 권리 침해임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권리 구제를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뭐예요? 소송이 엄청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중소송화 될 우려가 있다는 논거를 부정설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행법상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를 인정하는 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의 부정설의 논거에 대해서 민중소송화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실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 법적 근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수설은 뭐냐? 긍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설 꼭 한번 체크해놓고 거기 앞에 책 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해 두시고,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을 일반적,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 청구가 공익보호와 아울러 관계인의 사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긍정설이 다수설이면 논거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느냐? 실체적인 권리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실익이 있다. 동정부의 전제 요건이 충족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민정소송화되지는 않는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량 수권 규범의 해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수권의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우리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일단 긍정설은 다수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긍정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판례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자, 검사 임명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의 법리와는 무관하고 대상 적격과 관련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와 독자적인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을 인정하니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일단 판례는 그러면 부정설이다, 긍정설이다,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 원고 적격 문제에서 우리가 참조를 해 주신다면,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고 일반적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 행정청에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므로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 대표적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조해달라는 의미에서 갖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검사 임용 신청자의 임용 거부에 대해서 재량 형사에 하자 없는 응답을 받을 응답 신청권이 인정된 응답 신청권에 대해서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 이렇게 해서 요 판례에 대해서도 마지막 우리 결론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대해서 재량권 남용의 이법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임용 신청자가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정부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대표적인 판례를 꼭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의 승인 요건. 자, 우리가 이제 승인 요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이러이러한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죠. 효과라는 걸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의 첫 번째 승인 요건은 자, 강연 법규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적 이익의 보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사적 보호로서 보호규범으로서의 법률과 보호규범으로서 기본권 요 두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무화자 재량 형사정권의 승인 요건 우리 한번 숙지해보죠. 첫 번째 강연 법규성을 띠고 그러면 두 번째 사익 보호성을 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법률과 기본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의 승인 요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확인해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의 승인 요건을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의 적용 범위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줄 건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보통 자, 무화자 재량 형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수익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는 거죠. 부담과 관련돼서 부담적 행정행위에서도 인정된다. 자, 다수설과 관련돼서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인정되므로 행정청이 선택 재량을 갖는 경우만 아니라 결정 재량,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선택 재량, 마찬가지죠. 선택 재량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 재량도 있다라는 거 모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의 적용 범위. 자, 그러면 수익적 범위도 포함되고 부담적 행정행위도 포함되고 여기에 대해서 선택 재량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정 재량도 포함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것은 뭐냐? 0이라는 그러면 재량권이 0으로서 수축이라는 의미는 일정한 예정인 경우에 재량권이 있는 행정청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자, 뭐라고 그러냐? 재량권의 0으로부터 수축이야.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럼 재량권이 0이라는 거야. 0.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판단 기준은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 인격권에 대해서 생명, 신체, 재산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요거 급박입니다. 급박해야 돼. 그 다음에 현저한 이임이 존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한 이임이 행정권의 발동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서 권익 침해 방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1, 2, 3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요 판단 기준이 섰다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이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무화자 재량 형사 정권은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자 재량 형사 청구권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행정 개입 청구권의 전하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의미예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법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임차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채권이거든.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은 상대권이야. 이 채권이 등기가 됨으로써 이게 채권이 되게 됨으로써 물권화되거든. 물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물권으로 뭘 가져왔어요? 질적 변경을 가져와서. 그렇다고 임차권이 채권이 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이 물권화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전화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따라서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의미하고 이 의미는 흡사 같은 말이, 만약에 우리가 재량권이 영어로 숙제되면 그때는 개입하라는 거죠.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화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량권은 영어로 수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우리가 보시죠. 무하자 재량 청구권의 행사 방법. 우리가 이제 취소 쟁송을 걸 수 있죠. 쟁송. 여기에 대해서 취소 쟁송을 걸 수 있고, 또는 기타의 수단 방법으로 그 밖에 의무 이행 심판,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의 행사 방법, 첫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설명한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는 빈출 지문이 되겠어요. 자, 일본의 독일 행정법에서 2차 대전 이후 승인되게 이른 일종의 개인적 공권이다. 포인트 나왔죠. 개인적 공권. 자, 특정한 행정행위가 전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 의미죠. 자, 절차적 권리로 성과한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 의미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무하자 재량 행사 정권에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행사 의무를 지게 된다. 아니죠.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형식적 공권이라고 그래서 특정 처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은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잡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번이 틀렸다는 걸 변하고, 여기 이 의미에서 이게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4번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면 응고 적격의 폭이 넓어져. 문제점이, 부정선의 문제점은 민주순서에 우리가 있다는 부정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전화되면 바뀌면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 자, 재량으로서의 영어로 수축의 경우 이제 행정 개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 개입, 한마디로 행정을 개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의 의의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행정권을 여기 개입하라,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넓게 잡으면 발동해달라. 그러면 좁게 잡으면 자기를 위해서 제3자에 대해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으로서는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이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자, 재량으로 영으로 축소되면 결론적으로 행정 개입 청구권을 해달라, 요 소리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협의 행정 개입 청구권에 관한 설명적으로 타당치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사실 출제된 빈출문이니까 타당하지 않는 것. 일본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죠?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번은 어때요? 자기에 대한 행정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행정 개입 청구권의 법상 승리란 실제 법상 권리, 재량이 0으로부터 축소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청구권, 이게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이고요. 4번은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잘 해놓고,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이거는 잘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 여부. 학설로는 역시 이제 부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무슨 설을 구하고 있죠? 긍정설, 즉 다수 견해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래요. 자, 우리 학설을 보면 부정설, 긍정설, 다수설, 절충설이 거진되고 있고요. 우리 형법에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을 하고 있어. 객관설이는 형식적인 거고, 주관설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모든 학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설이 있으면 긍정설.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긍정설, 다수 견해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행정권의 활동 여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재량이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축소되는 경우 행정청이 개입할 의무가 있다. 긍정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 현대 복리국가에서 극복됨으로써 종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던 것이 공권화되고 있다. 포인트는 공권화 잡아두고요. 이것의 검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권 불행사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개입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개입 청구 여부의 소송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을 취하고 있다. 긍정설이 다수적 견해라는 걸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시고 우리 대법원은 개인의 경찰 개입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상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경찰관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부작위죠. 행부작위라는 것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 부작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행정개입 청구의 법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장공비 출연에 대한 경찰권 발동하지 않아 주민이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무장공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처음 들어봤지만 옛날엔 시끌벅글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건가? 이게 중요한 판례의 예로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무장공비 색출 체포를 위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 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 합동 대기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불과 60에서 70m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 간첩과 격투하던 중 주민 1인이 무장 간첩이 발사한 큰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면 이 군경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와 이 왕인의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1171년대 우리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를 인정한 법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유명한 판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상 성질 똑같아. 아까 봐봐요. 적극적 공권이며 그 다음에 이번에 실체적 공권이다. 실체적 공권.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공권으로서 동청구권은 재량권의 0으로서 축소되는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0이 축소되니까 개입이 돼야 되겠죠. 재량이 0이니까 개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하자 재량 형사청구권과 구별된다라는 것. 그러면 행정개입 정권의 법정 적극적 공권, 실체적 공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사후부재적 권리성을 띠고 있다. 자, 행정개입 청구권은 예방적 권리로 보아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사전 예방 행정부재적으로 인정하는 계도도 있고요. 그러나 행정개입 청구권은 사전 예방적 성격과 사후부재적 성격 모두를 가질 수 있다 법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적 성질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자, 한번 외워보죠. 적극적 공권이고 두 번째는 자 실체적 공권이며 세 번째는 사전 예방적 사후부재적 권리성을 띠고 있다. 요 세 개 측면을 우리가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강행법규성을 띠어야 되고 강행법규성. 자, 두 번째는 사회보호성, 예컨대 사적 이익의 보호를 두고 있다는 것. 그러면 경찰관의 직무집행법 5조 1항 위험 발생의 방지. 자, 6조
범죄 예방과 제지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구체적인 사익도 포함되기를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익 방역법규 등도 띄고 사익보호성. 자, 무하자 재량 청구권하고 의미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행정 개입 청구권의 적용 범위, 경찰 행정에 국한 여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자, 그러면 경찰 행정의 국한 여부와 기속행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의 실행 방법은 행정기관이 개입이니까 직접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해라. 부작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시행 의무 이행심판, 이행을 하라는 거죠. 개입을 하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 입법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네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의무 이행심판과 부작위 입법 확인으로서 될 수 있고요. 자, 현행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무 이행 소송으로 이행하라는 거죠.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배상과 관련돼서 국가배상은 자, 행정기관이 개입 의무가 존재함에도 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고쟁송에 제기하는 별도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 청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자꾸 생각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 안 돼요. 개입하라.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자,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느니 안 했는지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을 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배상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에 관한 설명대로 옳지 않는 것. 자, 옳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행정 개입 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재량권의 흠없이 행사하여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에서 행식적 권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죠. 이는 자, 그러면 재량권형으로서 행사하여 처분하는 권리인데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실체적 공권. 여기가 틀렸죠. 여기에 실체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재량의 경우에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 개입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첩될 때 여기에 대해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뭘로? 행정. 자, 그러면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행정 개입 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 수단은 의무 이행 소송, 여기서 현행법상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봤고요. 4번에 무하자 재량 행사권은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선택재량도 있고 읽어봐요. 결정재량도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주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종이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재량으로 0으로 축소된다면 그때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5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꼭 중요해 둔 것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요거는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